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익한 부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교육과 함께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4월 광역도에서는 처음으로 제3차 보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72곳을, 직장 어린이집을 35곳을 2020년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 시 무상보육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어린이집을 무분별하게 허가주는 바람에 2015년도 충남 도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충족률은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까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비율을 4.7%에서 10%대로 끌어올리기로 한 충청남도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와 이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 및 정원 충족률이 낮고 어려운 어린이집 등은 이 계획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극대화될 것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똑같은 사항으로 파악된 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도내 어린이집 CCTV와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충남 도내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07개 어린이집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어린이집은 57.7%인 1155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 시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전체 수치는 높지만 지역별 어린이집 CCTV 설치 편차가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의 경우 95%가 되고 천안시의 경우 25.6%만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어린이집 CCTV 설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법이 내달 시행되고, 이 영유아 보육법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같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 종류를 살펴보면 CCTV가 설치된 1155개 소 중 100만 화소 이하는 37.6%인 430개 소이고 100만 화소 이상은 26%인 301개 소이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36.4%인 420개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교육법에 정한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로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관리비 및 운영비가 부족하고 영상정보 자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적, 물적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고 학부모들이 무분별한 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공개해야 하는지 등은 모든 충남 도내 어린이들 원장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들어주기보다는 경찰에 의뢰하여 CCTV 영상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 등의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내 초등 고등학교 방과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정기 수업 이후 방과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충남 도내 학교 현직 교원이 방과후 수당 지급 내역을 2015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4개월간 강사료가 100만원 이하인 교원은 28,440명이고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교원은 80명이며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의 교원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원들이 정상 근무 시간에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 본연의 업무이며 그 대가인 공무원 보수는 보수 법정주에 의하여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근거도 없는 학생 지도에 따른 비법정 수당인 방과후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투입될 교육재정 재원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 근무 시간에 정기 수업이 학생 지도에 따른 방과후 수당 등 비법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무국이 출장 시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방과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운영에 경험이 있는 유학 및 이주민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교육과정, 특히 방과학교 운영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교육받기 싫다, 이런 유학생을 볼 적에 저희 교육위원 의원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는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 도내 방과학교 운영 실태를 살펴보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과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인 방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제적 참여가 아닌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학교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충남 도내 방과학교 운영 방식을 교사 측 학교가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학교의 방과후 수업이 상업화되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학부모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업무 경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앞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원들에게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우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까지도 교육이 아닌 자무라 어겨 교원 업무 경감을 요구하는 것, 즉 업무 떠넘기식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은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수당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정규시간 내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교원, 행정공무원, 학교 희개적의 법에서 정한 역할과 책무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유독 수가 가장 많은 교원만을 위한 업무 경감 정책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교육감께서 평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교원이 행정업무로 인하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월에 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 및 기관에 시달한 2015년도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의 변화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 현장에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함께 해야 할 것 등이 아직도 많다. 교육 과정은 교사에게, 교사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하고,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과 성과 중심의 교육 행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의식과 학교 경영은 교직원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할 일입니다. 가야 할 길을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호시우보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하고 존경하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된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업무임에도 정상 근무 시간 내에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고 비법정 수당까지 지급받으면서 업무를 경감해달라는 교원들의 요구는 이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월권적인 권한으로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경영권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의 목표는 행정중심 학교에서 학생중심 학교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학교가 학생교육보다는 행정 업무에 치우쳐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업무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업무의 폐지, 재조정은 물론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효율적인 학교 운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중심 학교에서 학생중심 학교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와 충남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 공동체는 물론 일선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업무와 권한은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상,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규정된 교장, 교감, 교사는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교원의 업무를 경감한다는 이유로 교무실 업무를 행정실에 이관하여 행정실 업무가 간중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러한 교육 가족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의 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그 어린이집 CCTV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 주제가 또 워낙 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서 도지사로서의 저희 고민을 함께 또한 의원님께 말씀을 이 앞부분 문제는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충족률도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또 원장 선생님들께 이 정책이 좀 상호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인데요. 가능하면 이 확충은 또 확충을 요구한 또 일반 학부형들의 요구들도 또 있고 또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최하위권이어서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도에서는 또
확충 계획을 안 세울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의 이 걱정을 잘 받아서 기존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들과 지역별로, 즉 이 수요가 조금 또 이 도시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또 수요가, 그래서 지역별 어린이집 충족률도 좀 감안해서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수요도 또한 우리가 하고 충족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제까지 고생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던 많은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면서 함께 좀 서로 이렇게 대립되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더 좀 찾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말씀은 관련 국장이 좀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CCTV 설치에 대한 이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이 시행하는 것에는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물론 자담 한 20% 가량의 부담률이 일선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는, 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는 굉장히 좀 그 액수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책정해서 현재의 그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율 57%대를 좀 더 높이는데 현재 계획을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천안시가 20%대여서 지난해 천안시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미반영되어서 이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을 이제 설치율이 얼른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열람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홍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그 행정적인 수요나 운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또한 아이를 맡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의 이 불안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공개와 열람 절차를 서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좀 제안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올리고, 사실은 서로 간에 그냥 신뢰하고 또 우리가 갔으면 이런 신뢰의 바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서로 간의 불신의 비용을 오히려 더 축소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CCTV 설치를 의무화된 이상 이것에 대한 의무화의 설치율은 설치율대로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것의 열람과 공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규칙을 좀 잡아서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행정적 어떤 이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내부 규칙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CCTV의 설치에 따른 양면 운영과 엄마 아빠들이라고 하는 운영 이 양측의 고민을 균형 있게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도의정에서도 이 정책을 펴는데 양쪽 면 모두를 골고루 살피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좀 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서 유치원의 취원율 상황과 그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도내 방과학교 운영에 따른 지도교사 수당 지급의 문제, 또 강제적인 운영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 교원의 업무 경감회 등 2015년도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 취원율에 관해서는 특히 읍면지역 중심으로 해서 일부 병설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들이 정원에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로는 약 76% 정원에 충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소규모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연령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나 우려하시는 지점들을 해소하면서 정원을 좀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학교는 교육과 예체능 등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서 그리고 대체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생각, 또한 동시에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우리 학생들을 배움의 기회로부터 좀 지켜야 된다는 것,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학교 실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전체적인 방침, 즉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교육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단위 학교에서도 현재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질의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질도 좀 높이고자 현직 교원을 강사로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부의 방과후 지침에 따르면은 현직 교원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과후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우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최대한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도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을 하지만 또 의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 얘기도 지금 지역에서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알아보고 자율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희망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업무 정상화 또는 이게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실현하는데 대단히 소중한 첫걸음이고 밑바탕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학생 중심과 행정 중심 두 개의 상충을 말씀하셨는데 두 개는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공간입니다. 배움터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됐든 행정공무원이 됐든 똑같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복무하고 기여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하 각급 기관에 보냈습니다. 이 계획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즉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거쳐서 또 협의를 통해서 재구성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6,000여 또 행정공무원까지 22,000여 교직원들 비정규직까지 하면은 약 3만 명 가까운 이 숫자들은 다 각각의 이해와 요구가 좀 상이한 점이 있고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이것에 관해서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좀 편차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매월 모니터링을 해서 유초중고를 통해서 그것들을 통계내고 어떻게 업무가 경감하고 있는지 그 경감된 업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현재 전북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업무 경감 부분에서 교원과 직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이일의 교육청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도록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소상하게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